아빠가 들려주는 알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. 어떤 치료가 부작용이 더 많을까? 예, 치료는 물론 당연히 효과가 좋아야 되죠. 그렇지만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많다면 그건 좋은 치료가 할 수 없겠죠.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프로 또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작용이 더 많은지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될 것입니다. 근데 이 부작용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려야 되다 보니까 마땅히 적당한 플랫이 없을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요? 근데 그래서 제가 R 데이터 시각화 응용 심화편 2권에서 그런 플랫을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. 지금은 또 다른 플랫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덴드릴 플랫이라고 덩쿨손 플랫이에요. 직접 한번 보시죠. 예, 예제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, 환자의 아이디가 있고요. 예, 트리트먼트가 있죠. 그래서 플라세보를 주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액티브 드럭을 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애드버스 이펙트, 부작용이란 뜻입니다. 애드버스 이펙트가 그 종류가 여러 개 있어서요. 뭐 소화불량, 설사, 뭐 빈혈, 발열, 어지럼증 뭐 등등 있는데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겠죠. 근데 그것이 이제 발생합니다. 언제 발생하죠? 며칠 날 발생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쭉 적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플러스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. 플러스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예. 먼저 첫 번째 플러스는요,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플러스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. 이쪽이 어떤 쪽이냐? 아래쪽이 그 치료군이에요. 그리고 이쪽이 플라세보군이고,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. 플라세보 오버 액티브, 그러니까 플라세보가 더 많이, AE36이라는 어떤 부작용은 이 플라세보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네요. 근데 요거는 잘 안 보이죠? 이게 글자 좀 다운로드 보드 보시면 잘 보이는데 40입니다. 40 같은 경우는 액티브 항군에서 되게 부작용이 많아요. 그래서 A40이 뭔지를 예를 들면 뭐 큰 부작용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. 작은 부작용이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죠. 작은 부작용이면 뭐 마이너한 거라 그러면 이거는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임상적인 이제 판단이 따르겠죠. 그다음에 텐드릴 플러스는 이제 덩굴손 플러스인데 이건 어떤 거냐? 이거는 이제 덩굴손처럼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액티브 약에서 40번째 부작용이 되게 많이 발생한 거죠. 나머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좌우가 이렇게 들쑥날쑥입니다. 이 값은요, 얼마나 발생했느냐가 아니라, 처음 플러스 다시 볼게요. 이것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느냐입니다. 똑같이 60회 나타났으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. 어떤 것들은 초기에 좀 더 이쪽에 더 나타나다가 지나면서 이렇게 다른 그런 것도 있겠죠. 그래서 차이 값을 보여주는 거라서 실제 발생 건수랑은 조금 다릅니다. 덴드릴 플러스 있고, 덴드릴 플러스 두 번째 건 뭐냐면, 이들 차이가 나다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때가 있겠죠. 그런 것들을 이제 색깔로 보여주는 겁니다. 이 마이너스 1이면 0.1이죠. 마이너스 2면 로그 값이기 때문에 0.01입니다. 이 까만색이 0.03 이거는 0.001이에요. 이거 P 값이 0.001입니다. 그러니까 A40 같은 부작용은 아주 강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빨간 거 정도 이 정도 되면 0.05라든지 0.05 정도 되겠네요. 이거는 A30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플라세보군이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. 이 노란색은 0.1 사이에요. 그러니까 0.08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 정도죠.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거예요. 요거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고, 요건 통계적인 차이가 확실히 있고, 나머지 것들은 통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 플랫을 통해서. 그래서 p-value를 어저스트 해보는데 하나의 부작용을 좀 강조해 보는 겁니다. 요 플러스 세 번째과 네 번째 플러스는 그래서 요 하나와 이 플러스를 강조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AE42하고 입력하면 됩니다. AE 예를 들면 뭐 39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41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1 있다 그러면 41은 이런 부작용이네요. 요 범위 안에 있죠.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.
42라든지 이런 다른 부작용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. 실제 부작용은 이렇게 AE 42 이렇게 적지 않죠. 적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어지럼, 디즈니스, 뭐 힛, 뭐 블리딩, 뭐 얼서, 뭐 이런 식으로 적게 되겠죠. 그 다음에 OR 플러스는 뭐냐? 이거랑 비슷한데 P 값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OR 값, 오드 레이쇼를 보여줍니다. 사실 P 값이랑 오드 레이쇼는 똑같지 않습니다. 오드 레이쇼는 다를 수 있어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없는데 이게 오드 레이쇼는 꽤 한 2배, 2.0에 가까워 1.5 이상 정도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. 42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뭐 아까 45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봅시다. 45도 있는지. 45 같은 경우는 이제 오드 레이쇼가 1에 가까우는 거죠.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떤지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플랫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효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부작용이 많으냐 적으냐도 중요하잖아요. 근데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플랫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연구가 그 환자들이나 다른 의사들에게 딱 정확하게 딱 표현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연구가 보다 많이 활용되고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실제 그 건강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작용되면 좋겠습니다. 잠시 이어서 어떤 치료 부작용이 많은지 여기서 이 책에 나눴던 그 플랫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지금 방금 소개한 플랫은 아직 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또 다음 건 3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나올 플랫이고요. 지금부터는 2권에 나왔던 그 플랫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